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법 설명하다가 짜증내본 적 있죠? 할머니가 카카오톡 글씨 크기를 계속 물어보실 때 한숨 쉬어본 적 있고요. 반대로 젊은 직원이 전화 안 받고 문자만 보낸다고 답답해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모든 세대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이거든요. 이 복잡한 세대 갈등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이 진짜 고생을 안다고 생각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버릇없다고 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기성세대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하죠. 그리고 Z세대는 이 모든 논쟁을 틱톡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대 전쟁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혈통인데 살아온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꼰대, 노답, 애늙은이 같은 단어들을 던지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해를 차단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세대별 특성들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특성들은 각 세대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놀리는 대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먼저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어요. 베이비 부머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 시기에 태어난 세대죠. 이들은 집에 전화기 하나로 모든 연락을 해결했고,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경제 위기를 겪으며 사회에 나왔죠. 너무 오랫동안 젊은 세대라고 불렸는데 이제 40대가 됐어요. Z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모르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들은 글씨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스와이프하는 법을 먼저 익혔거든요.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항상 기득권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자낭하였고 시위꾼이었어요. 최초의 기존 질서 파괴자들이었다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대학 다닐 때는 없던 직업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Z세대의 짧은 집중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세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특성만으로 판단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세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봐야 해요. 베이비 부머들은 전쟁 후 경제 호황기에 자랐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고, 한 사람 월급으로도 집을 사고 가족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던 세상이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붕괴였죠. 부모님들이 따랐던 규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Z세대는 스마트폰 혁명 시대에 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투표권도 갖기 전에 이미 불확실한 미래를 물려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이비 부머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때 이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기관들에 대해 냉소적으로 보일 때 그들은 그 기관들이 무너지는 걸 직접 봤거든요. Z세대가 불안해 보일 때 그들에게는 정말로 불안을 유발하는 미래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세대는 실제로 경험한 세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 격차에 대해서도 얘기해 봐야겠어요. 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려요. 베이비 부머들은 기술에 적응했습니다. 기술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고 새로운 도구가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배워나갔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두 세계를 연결했죠. 백과사전으로도 숙제하고 구글로도 숙제했어요. 젊은 나이에 도착한 디지털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호흡해요. 그런데 우리는 각 세대를 서로 다른 기술적 능력으로 판단하죠. 베이비 부머는 간편송금을 못하고 Z세대는 손글씨를 못 읽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살던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들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능숙해진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믿지 말라고 했던 세대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폰 중독이라고 놀림받던 세대가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있고요. 기술에 능숙한 게 지능이 아니라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죠. 이제 돈과 일,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1970년에는 집값이 연평균 소득의 2.5배 정도였어요. 지금은 거의 6배에 가깝죠.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예요. 베이비 부머들은 여름 아르바이트로 1년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평균 3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졸업했고요. G세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대학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일에 대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문제거든요. 베이비 부머들이 직장에 충성을 보였을 때는 직장도 충성을 보여줬어요. 퇴직금이 있었고 40년 다니는 게 실제로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님들이 수십 년간 충성한 후에 해고당하는 걸 봤어요. 충성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상호적이어야 하는 거죠.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야근 문화로 번아웃되는 걸 보고 조용한 퇴사가 사실은 그냥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가 요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한다고 할 때 정확히는 내가 했던 방식으로 일하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보상이 없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는 다른 세대가 소통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베이비 부머들은 전화를 선호해요. 그들에게 전화는 제대로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문자는 무성의해 보이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문자를 기본으로 해요. 예고 없는 전화는 공격처럼 느껴져요. 문자로 보내면 될 걸 왜 전화를 하냐는 거죠. G세대는 밈과 음성 메시지, 짧은 영상으로 소통해요. 긴 문단보다 30초짜리 틱톡이 더 많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베이비 부머들은 전화가 유일한 즉석 연락수단이던 시절에 커뮤니케이션을 배웠어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문자는 어색한 전화통화로부터의 해방이었고요. G세대는 가장 정보가 풍부한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베이비 부머들은 문자가 비인격적이라고 불평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밀레니얼 세대는 전화를 조롱하면서 12줄짜리 이메일을 써요. G세대는 모든 걸 다 표현하는 밈 하나를 보내고요. 소통 방식은 진화했지만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성공에 대한 정의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베이비 부머들에게 성공은 명확한 공식이 있었어요. 직업 안정성, 내 집 마련, 결혼, 아이들, 품위 있는 노후,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였죠. 밀레니얼 세대는 그 공식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성공은 소유보다 경험이 되었고 높은 연봉보다 의미 있는 일이 우선시됐죠. 집을 사는 대신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G세대는 세 번째 길을 만들어냈어요. 성공은 진정성이고 개인 브랜딩이고 부업이 본업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 에너지예요.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정의 모두 똑같은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안정성, 목적, 연결감이죠. 차이는 어떤 요소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들은 안정성이 달성 가능했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적화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안정성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했고요. G세대는 둘 다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연애와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로맨스는 항상 모든 세대를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베이비 부머들은 근접성으로 연애했어요. 연애풀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도 빨리 했죠. 밀레니얼 세대는 데이팅 앱을 갖게 됐어요. 갑자기 연애풀이 무한대가 된 거예요. 선택 장애가 시작됐죠. 결혼을 미룬 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제한의 선택권이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G세대는 썸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상태죠. 정체성이나 취향이 계속 변하는 시대에 관계도 유연하게 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세대는 사랑을 어렵게 배워나가요. 베이비 부머들의 부모님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을 못마땅해 했어요. 신문에 개인 광고란이 있었는데 1950년대에 틴떠였던 셈이죠. 실연의 아픔은 어느 나이에나 똑같아요. 연결에 대한 갈망도 동일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보편적이고요. 아마 가장 큰 세대 변화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베이비 부머들에게 정신건강은 사적인 영역이었어요. 우울한 기분은 그냥 우울이었고 상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였죠. 그냥 버텨내는 거였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문을 조금 열었어요. 상담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언어를 찾기 전까지는 조용히 고생했어요.
지세대는 문 아예 박살내버렸어요. 정신건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때로는 수백만 명이 보는 플랫폼에서 얘기해요. 불안을 인정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소개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약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화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더 강했던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살라고 교육받았던 거예요. 지세대가 더 약한 게 아니라 더 정직한 거고요. 고통은 항상 있었어요. 그걸 표현할 어휘가 없었던 것뿐이죠. 베이비 부모가 우리 때는 불안증이 없었다고 할 때 실제 의미는 우리 때는 그런 이름을 붙일 허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전이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놀라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모든 논쟁 밑에는 이 세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세 세대 모두 경제적 안정을 걱정해요. 베이비 부모들은 저축한 돈보다 오래 살까봐 두렵고, 밀레니얼 세대는 저축을 아예 못할까봐 걱정하고, 지세대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이 의미가 없을까봐 두려워해요. 같은 두려움인데 시간선만 다른 거예요. 세 세대 모두 의미 있는 일을 원해요. 베이비 부모들도 직장의 모든 순간을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대를 덜하고 대신 퇴직금을 받았던 거죠. 세 세대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선택한 가족이든 혈연 가족이든 말이에요. 형태는 바뀌지만 필요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대는 무관심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베이비 부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겨질까봐 두렵고, 밀레니얼 세대는 더 목소리 큰 세대들 사이에 끼어서 묻힐까봐 걱정하고, 지세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죠. 우리 모두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해요. 겉면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는 놀랍도록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세대와 베이비 부모가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와보다 서로 더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둘 다 주류 미디어를 불신해요. 베이비 부모들은 그것이 쇠퇴하는 걸 봤기 때문이고, 지세대는 대안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이유는 다르지만 회의적인 건 같아요. 둘 다 직설적인 소통을 선호해요. 베이비 부모들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지세대의 문화는 진정성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 밀레니얼 세대는 지난 메시지 참고하라는 식의 수동 공격적인 세대고요. 둘 다 사업가적이에요. 베이비 부모들은 사업을 만들었고, 지세대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심지어 똑같은 것으로 유대감을 형성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부드러운 당혹감이죠. 지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세대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어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아직 늙지도 않은 상태로요. 세대 간 동맹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가 종종 소음을 뚫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서로에게 증명할 게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결론이 뭐냐면 세대들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해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세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도 지세대와 마찬가지로 언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적응한 거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는 베이비 부모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변화들을 헤쳐나왔어요. 연약하다고 조롱하는 지세대는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문제들을 물려받았어요. 그 사이에 끼인 밀레니얼 세대는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놓고 있었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가 될 거예요. 알파 세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들도 우리를 부를 자신들만의 단어를 갖게 될 테고 자신들만의 눈으로 굴리기도 하겠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시를 택할 것인지 이해를 택할 것인지예요.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역사를 산 우리들이 하나의 공유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